참, 오늘 방송은요 최고 평론가들의 아무 말 대잔치. 막해. 자, 오늘 윤석열하고요 나경원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장로 이 사람이 CCTV 막 자료 숨기고 빼돌린 사람이야. 네. 근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 이유가 궁금해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요. 이분이 아마 교회 다니실 거예요. 이분이 장로시구나. 아니죠. 아직 장로가 될 나이는 아닐걸? 부장판사니까 40대면은 아니야. 40대 장로 될 전도사? 수도 있네. 장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40대. 검사들 장로 빨리 달아요. 이분은 판사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냈으니까. 그 판사나 검사나 이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젊은 장로들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뭐 거의 10중 8구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신앙이 좀 이렇게 든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한테 뭔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벌을 받는 줄 알아. 예.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요 보통 이제 구속영장을 내줄 때는 증거인멸에 뭐 도주 이런 거는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스킬이 생긴 거야. 잡혀 들어가기 전에 증거인멸 다 해놓고 가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잖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럼 구속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쓰면 되잖아 지금. 논리가 이상한가요? 논리가 좀 이상하긴 논리적 하지만 허점은 없어요. 네. 맞는 말인데 우린 그렇게는 안 하지. 더럽고 네. 치사해서. 아니요. 어쨌든 지금 뭐 사유를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CCTV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사유인지를 다퉈봐야 된다는 거야. 난 이런 판사는 처음 봤어. 예. 진짜. 모든 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걸로 논쟁을 삼는 판사들은 많습니다. 그 중간에 그레이 에리어가 하죠. 그러니까 어디든 살짝 이쪽 저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전문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거나 우익 쪽에는 이런 게 참 많이 적용돼요. 예컨대 우리 그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 예. 그 폰을 뺏으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했었으면 당장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 들어갔을 텐데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폭행이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놓고 앉아서 오히려 불구속 기소가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독직 독직폭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 보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형평성 물론 오늘 MB 때문에 여러 가지로 풀려난 것도 있지만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괴이합니다. 저는 이게 재판을 겪어보거나 했던 사람들은 이 판사에 내렸던 게 이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뭐 역학조사 방법인지 여부는 판사 너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역 담당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너님은 이미 결정 다 온 거 아니에요? 방역 담당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인멸했다라고 하면 왜 그걸 인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한 심정은 무엇인지를 수사관 앞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냥 영장을 내주면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그런 확률이 제가 알기로는 1%라고 알고 있어요. 1%. 그 중에 하나를 또 그렇게 해내네. 우리 훌륭해. 판사님 대단하십니다. 2번이나 구속영장을 원정숙. 기각했거든요. 이 사람 2번? 2번. 야, 남들은 100분의 1의 확률로 그 기각이 되는데 이분은 2번이면 벌써 확률이 얼마나 남들의 더블이야.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을 얻었는데 그게 당연히 영향이 있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직 모른다. 뭐 굉장히 군색한 변명이긴 한데요. 판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또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노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제 성수대로에서 방송할 때도 늘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성수대로 또 이렇게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런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판사의 임기를 정해야 돼요. 3년씩 정해가지고 중간 평가 받게 하고 이따위 그지 같은 그런 판결들 자꾸 쌓여 있으면 판사 못하게 해야 돼요. 예. 나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할 사람들은 성직자의 자세로 일단 첫 번째 정교를 갖지 말아야 하며 그 특정 무슨 멤버들이 들어가는 무슨 모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마음가짐으로 판결을 해달라는 거지. 지금 원정숙 이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연관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 이게 석연치 않잖아요. 나 그 판사들이 하는 말 중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이런 쪽이에요. 이 보수 우파들 방송하는 거 요즘 듣다 보면 일단 그들이 부정하는 거는 코로나19 확산됐던 거 8.15 집회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코로나가 별거 아니고 좀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을 정도의 독감인데 그걸 가지고 공포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통제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만약에 들어있는 판사라면 이게 역학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일 테고 이쪽 관련돼서 집어넣어서 종교 때문에 감싸는 거다. 이걸 넘어서서 강력하게 그 매일 아침에 이제 본인의 소신이 카톡으로 다를 오거든요. 거예요. 그럼요. 그치? 매일 아침에 코로나는 감기일 뿐이다. 이런 게 막 카톡으로 오는 거죠. 그런 걸 아침에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안 걸리는데 교회 가서 뿌렸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당했다. 이게 정광훈 측의 논리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하명 수사래. 정광훈을 수사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봐봐요. 광화문 관련해서 그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음. 근데 광화문 집회하기 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있어서 그럼요. 집회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집회에 허가를 내준 것도 판사놈이야. 그래. 맞아요. 지금 이런 판사놈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사실 이렇거든요. 증거인멸을 확실히 CCTV 같은 걸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뭐 상당성 뭐 구속의 필요성을 뭐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계속 이런 판결들을 좀 따라다니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인간들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이렇게 그 발부를 해줄 때 어떤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야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까? 이분은 거의 앞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지. 앞으로가 걱정인 게 지금 판사들 3년, 5년, 10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판사로 뽑을 텐데 민간에 있던 변호사들이 다시 판사로 들어갈 확률들이 높거든요. 아니 이번에도 12명이 김현장에서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요. 30대 판사들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판사들 진짜. 특히 영장 전담하는 판사들 이게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씨가 뿌려졌으면 분명히 잘한단 말입니다. 그럼요. 이게 근데 김현장에서 건너와서 김현장의 연봉을 받고 있다가 굳이 판사로 들어간다? 왜?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김현장 장학생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걱정이에요. 자, 어쨌건 판사님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자, 본격